저 사람이에요! 저 도둑놈! 거기서 도망가지 마!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형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두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색이 발해 있었고 복도 불은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학생,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습니다. 주민들은 배송 실수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6개가 넘는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3동 502호에 사는 주민이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택배 못 보셨어요? 어제 도착했다고 문자 왔는데 없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만 벌써 3분이 오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비실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택배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도둑이 들었대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동 307호에 사는 한 주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우리 아파트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경비 아저씨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람들은 경비실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영상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첫날 밤 11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170cm쯤 되어 보였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택배 보관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택배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큰 상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만 골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자는 가져가고 어떤 상자는 다시 놓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도둑놈.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턱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져간 택배는 고가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라면 박스, 식빵, 김치, 통조림, 모두 먹을 것들이었습니다. 비싼 전자제품이나 옷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심지어 새 운동화가 든 상자도 열어보고는 도로 놓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먹을 것만 가져가죠? 이동 204호에 사는 젊은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주민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 이상해. 보통 도둑이면 비싼 거 가져가잖아요.
운동화는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건 놔두고 라면을 가져가다니. 경비 아저씨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이틀 전 영상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남자가 나타나 먹을 것만 골라 가져갔습니다. 어제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모두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였습니다. 세 번의 영상 모두에서 남자의 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난히 마르고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손목은 가늘었고 손가락은 앙상했습니다. 힘줄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저 사람 많이 굶은 것 같은데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이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도둑질은 범죄예요. 굶었으면 복지관이나 구청 가야지. 왜 남의 물건을 훔쳐요? 맞아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경찰 불러야 해요. 우리도 힘들게 산 물건들인데 이렇게 당하면 안 되죠.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형사의 이름은 박성호였습니다. 25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CCTV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비 아저씨는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성호 형사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청년이 택배를 확인하고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 며칠 동안 계속 왔네요. 네, 사흘 연속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요. 성우는 화면을 멈추고 청년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헬쑥한 얼굴, 공허한 눈빛, 그리고 앙상한 손. 성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이 청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먹을 것만 가져갔네요. 네, 그게 좀 이상했어요. 비싼 물건은 다 놔두고요.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절도범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물건은 놔두고 먹을 것만 가져가다니.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 고시원이나 쪽방촌 있습니까? 네, 바로 뒷골목에 지하 고시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찰 돌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성우는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젊은 순경이 물었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주변 고시원부터 수소문해 보자. 저 청년 아마 근처에 살 거야.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마른 손으로 택배를 훔치다니 얼마나 굶었을까. 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보관함 앞에는 누군가 숨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동과 사동에 사는 주민 2명이 자원에서
밤새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손에는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CCTV 속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택배 보관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기서 숨어있던 주민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주민이 막아섰습니다. 도망가지 마. 경찰 불렀어.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성호 형사가 내렸습니다. 청년을 보는 순간 성호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화면 속이 아닌 현실에서 본 청년은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성호 형사는 청년 앞에 섰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주민 2명이 청년을 잡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청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성호는 청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놀랐습니다. 청년의 팔이 너무 가늘었기 때문입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손목은 성호의 손가락으로 한 바퀴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야겠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청년을 경찰차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순경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성호는 백미러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성호는 청년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은 회색이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청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젊은 순경도 옆에 앉아 기록 준비를 했습니다. 성호는 조사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이진우입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지하고시원입니다. 성호는 기록하며 계속 물었습니다. 직업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언제부터 무직입니까? 한 달 전부터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 씨, 택배를 가져간 건 맞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번이나 가져갔습니까? 사흘 동안 매일 1~2개씩요. 총 몇 개입니까? 5개 정도 됩니다. 성호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라면, 김치, 식빵 먹을 것들이요. 왜 먹을 것만 가져갔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갔는지 말해보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배고파서요. 성호는 기록을 멈췄습니다.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배고파서요? 내 죄인인 건 알아요. 근데 정말 먹고 싶었어요.
성우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꾹 참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부모님은요?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성우는 기록을 멈췄습니다.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이었어요. 이등병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둘 다요? 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추돌했어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우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순경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군대 전역하고 일자리를 찾았어요. 편의점, 식당, 공사장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공사가 끝나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하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월세는 40만 원인데 이번 달은 못 냈어요.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성우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복지기관이나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갔었어요. 작년에 2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신청하고 심사받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젊으니까 일자리를 먼저 찾아보래요. 일자리는 구했습니까? 구했어요. 하지만 한 달밖에 못했어요. 계약직이었거든요. 그 후로는 계속 떨어졌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록을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택배를 가져간 겁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배가 고팠어요. 성우는 잠시 기록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목의 힘줄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우는 바닥에 놓인 낡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배낭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쓰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은 낡아 있었고 지퍼는 반쯤 망가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갑 하나, 휴대폰 하나, 그리고 식빵 한 조각과 반쯤 남은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식빵을 꺼내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는 없었지만 먹기 힘들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우유도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어제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동전 3개와 신분증만 있었습니다. 지폐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지갑을 천천히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진우 씨,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닷새 전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날 점심 도시락 먹었어요. 그 후로는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주워 먹었어요. 그것도 이틀 전이 마지막이에요.
성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 씨,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추가 조사가 있을 겁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순경에게 눈짓했습니다. 순경이 진우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성우는 혼자 조사실에 남았습니다. 성우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힘든 조사였습니다. 범죄자를 조사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 떨리는 손, 굳은 식빵, 그리고 1,000원짜리 동전 3개. 성우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조사가 아니라 밥인데. 담당 형사 박성호는 25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강도, 절도, 폭행, 사기, 온갖 범죄를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범죄자를 보면 감정을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게 경찰의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면 안 됐습니다. 법은 냉정해야 했고 경찰도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후에도 진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 뼈만 남은 손, 1,000원짜리 동전 3개. 모든 것이 성우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우가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식빵을 주워 먹는 모습이 자꾸 상상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6시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 빨랐습니다. 잠을 못 잤지만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진우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진우의 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범죄 동기.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거웠습니다. 성우는 조서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진우, 25살.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마지막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지하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00원짜리 동전 3개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조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을 먹고 출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진우처럼 굶주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우 앞에 섰습니다. 진우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뺨은 더욱 움푹 들어가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목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목은 가늘었고 손가락은 앙상했습니다. 옷은 헐렁했습니다. 몸이 마른 탓에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참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우의 눈앞에는 더 이상 죄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청년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진우를 깨웠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진우 씨.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성우를 보고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죠? 네, 조금요. 바닥이 차가워서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보낸 것입니다. 담요도 없이 말입니다. 진우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조사하는 형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며칠째 굶은 겁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성우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진우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참 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흘 됐어요. 그 짧은 대답에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흘, 72시간.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입니다. 물만 마신 것입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진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서류 속의 절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절박함을 봤습니다. 숫자로 기록된 범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고통을 봤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청년을 봤습니다. 25년 경찰 생활 중 처음으로 법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 지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픔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물은 마셨습니까? 네, 화장실에서 마셨어요. 어제 저녁에는 뭘 드셨습니까?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성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진우는 쓰러질 것입니다. 진우 씨, 왜 경찰에게라도 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무슨 요구를 하겠어요. 저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밥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밥 먹을 권리가 있어요. 죄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범죄자를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우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진우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안에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는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25년 동안 법을 지켜왔습니다. 법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라면 한 묶음 가져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정의일까요? 굶주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일까요?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밥인데 법은 밥을 주지 못하는데. 성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장 안에는 굶주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만 원권이 3장 있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성우는 지갑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밥을 사줘야겠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성우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법대로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경찰의 일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경찰서 회의실에 형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간 사건 보고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팀장인 강수진 형사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엄격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 형사가 제출한 사건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형사 5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았습니다. 성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우는 진우의 조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 형사가 첫 번째 형사를 지목했습니다. 김 형사, 먼저 보고하세요. 김 형사가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형사를 지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형사도 각자 맡은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사기 사건,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성우, 이제 내 차례야.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파트 택배절도 사건입니다. 용의자 이진우 25살을 검거했습니다.
자백했나? 네, 전부 자백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5건, 피해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강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5만 원? 그것 때문에 절도를 했다고? 네, 먹을 것들이었습니다. 라면, 김치, 식빵 같은 것들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형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강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동기는 뭐야?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파서입니다. 배고파서? 네, 사흘째 굶었다고 합니다. 강 형사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절도는 절도지. 처리 방향은? 그게 좀 복잡합니다. 왜? 성우는 조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년 전입니다. 군 복무 중이었고요.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마지막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한 동료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형사였습니다. 그래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법은 법이니까요. 다른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배가 고프다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복지기관도 있고 구청도 있잖아요. 왜 그런 곳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성우는 조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대요. 심사 기간만 한 달이래요. 그래도 기다렸어야죠. 절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우는 동료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은 죄를 벌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야.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강 형사도 말을 멈췄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우?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조서를 내려놓고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 가방 속에 딱딱하게 굳은 식빵 한 조각하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하나 있었어요.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주웠대요. 그래서 손이 뼈만 남았어요. 팔도 가늘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목에 힘줄이 다 보였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몸이었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우리는 경찰이에요. 저도 압니다. 법은 지켜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사람을 봐야 해요. 사람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 마음은 이해해. 나도 그 청년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경찰이야.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 원칙을 지켜야 해. 원칙이요? 그래, 원칙. 절도는 절도야. 동기가 모든 법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 한 묶음 가져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나요? 강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침묵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을 잃었어요. 일자리도 잃었어요. 집도 잃을 위기예요. 이제 남은 건 굶주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인가요? 하지만 법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저 청년을 기소하면 정과자가 돼요. 정과자가 되면 일자리 구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럼 또 굶게 돼요. 그럼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요?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놔주자고요? 놔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자는 겁니다. 도와준다고? 네, 일자리를 구해주고 복지기관과 연결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강 형사가 팔짱을 끼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는 범죄를 처리하는 사람이야. 복지는 복지기관이 할 일이야. 하지만 그 복지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저 청년이 도움을 청했는데도 거절당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성우는 강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사의 눈에는 직업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가 경찰이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가 왜 경찰이 됐습니까?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강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됐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청년은 약한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청년은 가해자야. 아니요, 피해자예요. 사회의 피해자예요. 시스템의 피해자예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25년 경찰 생활의 경험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절차대로 해야 해. 절차요? 그래. 일단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우. 네. 내 마음은 이해해. 나도 그 청년이 불쌍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걸 잊지 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됐지만 성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형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성우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젊은 순경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우는 순경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구나. 그래도 형사님이 노력하는 건 의미 있어요.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야겠지. 포기할 순 없으니까.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법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내가라도 구해야지. 회의가 끝난 후 성우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치장에서 떨고 있을 진우가 걱정됐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는 진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도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3장이 있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성우는 한 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성우는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우를 데리고 나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직 순경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 좀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어디 가시려고요? 밥 좀 먹이려고요. 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데려오세요. 고맙습니다. 순경이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들어가자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우 씨, 일어나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밥이요? 네, 저녁 먹어야죠. 일어나세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성우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조금 어지럽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두 사람은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우는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성우는 진우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틀 동안 하늘을 못 봤어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도 못 보고 햇빛도 못 보고 말입니다. 이제 하늘 볼 수 있어요. 걸으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5분쯤 걸어가니 허름한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할머니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갑시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카운터에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우 형사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국밥 2인분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성우는 구석자리로 진우를 안내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잠시 후 할머니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하얀 밥 위에 고기와 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앞에서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따뜻한 국물 군대 이후 처음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군대 이후 처음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을까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국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고기를 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진우를 지켜봤습니다. 진우의 먹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먹다니 말입니다. 진우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배부릅니까? 네, 너무 배불러요. 이렇게 배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픈 죄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가 울 수 있게 내버려뒀습니다. 한참 후 진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게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게 사람입니다. 형사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씨,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우는 계산을 했습니다. 12,000원이었습니다. 성우는 5만원권을 냈습니다.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갑시다. 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진우는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까보다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유치장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내일 또 봅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진우는 유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형사와 용의자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성우는 진우를 범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성우를 형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봤습니다. 성우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를 돕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했습니다. 복지기관, 구청, 지인들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전가자 될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했습니다. 밤낮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틀 전 민수에게 진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우야, 나 민수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그 청년 말이야. 일자리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성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인데? 우리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하는 일이야. 힘들긴 한데 숙소도 제공하고 삼식도 나와. 급여는 월 250만 원 정도 돼. 초보자 치고는 괜찮은 편이야. 성우는 감격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별 말씀을. 친구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근데 성우야, 그 청년 전과 문제는 어떻게 돼? 아직 기소 전이야. 피해자들하고 합의 진행 중이야. 합의되면 전과 안 남지? 그래,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어. 그럼 빨리 합의해. 합의되면 바로 데려와.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할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숙소도 있고 밥도 나오는 곳입니다. 진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우는 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진우 씨는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절도는 절도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왜 기회를 줘야 하죠? 그 청년이 전과자가 되면 평생 힘들게 삽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3동 502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정말 일자리 구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합의가 성공했습니다. 성우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두 합의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가 끝났습니다. 성우는 바로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바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진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저 전과자 안 되는 건가요? 네, 전과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은혜 평생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자리 구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자리요? 네, 제 친구가 물류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숙소도 제공하고 삼식도 나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나요? 그럼요.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도 됩니다. 진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님, 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성우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 사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겁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아요. 진우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성우는 진우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네요. 그렇죠. 이제 자유입니다. 두 사람은 성우의 차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일은 힘들 겁니다. 택배 분류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힘든 일 익숙합니다. 처음엔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아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우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진우가 차에서 내리자 다가왔습니다. 성우야, 왔구나. 민수야. 이쪽은 이진우 씨야. 진우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여기 센터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성우 친구면 제 친구죠. 들어가시죠. 세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분류장, 휴게실, 식당, 숙소.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진우 씨, 여기가 숙소예요. 2인실인데 룸메이트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오전 8시까지 분류장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진우에게 유니폼과 필요한 물품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우야,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친구 사이에 무슨. 그나저나 너 좋은 일 했다. 저 청년 눈빛 봤어? 희망이 보이더라. 그래, 나도 봤어. 열심히 할 것 같아. 걱정 없어. 성우는 다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진우 씨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어요. 성우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연락해요.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성우는 진우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센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성우가 소개해준 숙식 제공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겁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45분이면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진우 씨,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좀 쉬어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젠 훔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료들은 진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고마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진우의 성실함은 곧 소문이 났습니다. 센터 관리자는 진우를 눈여겨봤습니다. 일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태도가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관리자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보니까 일 잘하던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단지 택배 보관 업무 맡아볼래요? 진우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새로운 단지랑 계약했거든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느 아파트인데요? 서울 외곽 쪽이에요. 구 아파트예요.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신림 아파트예요. 진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자신이 택배를 훔쳤던 그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맡을 수 있어요? 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직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정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진우는 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둑이 아니라 신뢰받는 직원으로 왔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진우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택배 관리 맡게 된 이진우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여기서 택배를 훔쳤던 사람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때 그 청년?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진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요. 열심히 하세요. 진우는 택배 보관함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몇 달 전 자신이 택배를 훔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택배함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손으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게 할 거예요. 오후가 되자 택배를 찾으러 온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택배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찾으러 오셨어요? 네, 3동 502호요. 진우는 택배를 찾아 전달했습니다. 주민은 진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 그때 그 청년 아니에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일하시네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일터예요. 주민은 잠시 진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온 주민 중에는 진우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청년 진짜 열심히 하네. 그러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던데. 택배도 깔끔하게 정리해놨어. 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택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택배는 직접 들어다 줬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더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진우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 형사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멀리서 진우가 택배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한 손에 택배 상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 보관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단 누군가 믿어준다면. 성우는 진우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진우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부모님이 그를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우의 눈빛엔 더 이상 굶주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우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택배를 정리하고 보관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택배함, 자신이 책임지는 공간. 진우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내가 지키는 곳이야. 진우는 유니폼을 털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떳떳한 공기였습니다. 진우는 아파트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죄를 지었던 곳, 이제는 자신이 일하는 곳,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우는 이제 혼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택배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우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노인들은 진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진우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우리 동네에 진우 씨 있어서 든든해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택배 정리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 형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진우 씨, 나 성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진우 씨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어요.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밥 한번 먹자.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 국밥집 알지? 거기서 6시 반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성우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사줬던 그곳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진우야. 앉아. 진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뺨도 차올랐습니다.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우야, 많이 좋아졌구나. 네, 요즘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일은 어때? 좋아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성우가 주문했습니다. 국밥 2인분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1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년 전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요즘은 매일 아침 밥 먹고 출근해요. 제 돈으로 먹는 밥이라 그런지 참 맛있어요. 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굶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게 용기야. 형사님 말씀 맞아요. 이제는 떳떳해요.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제가 사는 겁니다. 꼭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게 먹을게. 1년 전 형사님이 사주셨잖아요. 그때 그 은혜 잊지 못해요. 은혜라니. 그냥 밥 한 끼였는데. 아니에요.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성우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것뿐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를 도둑으로만 봤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진우 씨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던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요즘 돈 모으고 있어요. 그래, 뭐 하려고? 작은 방이라도 얻으려고요. 고시원은 너무 좁아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모았어? 500만 원 정도요. 1년 동안 모았어요. 성우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데? 1년에 500만 원이면 정말 알뜰하게 산 거네. 네, 쓸데없이 안 쓰고 모았어요. 2천만 원 모으면 보증금 내고 방 얻을 수 있대요. 그럼 3년 정도면 되겠네. 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할 거예요. 성우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꼭 이룰 거야. 넌 할 수 있어. 네, 형사님 믿음 저버리지 않을게요.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계산서를 들었습니다. 13,000원이었습니다. 진우는 2만 원권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고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 겁니다. 형사님,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국밥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겠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선선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못 갚을 것 같아요. 은혜 갚을 생각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우는 진우와 악수했습니다. 진우의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1년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뼈만 남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진우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꼭 연락드릴게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조심히 들어가. 네, 형사님도 안녕히 가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성우는 차로 향했고 진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구한 건 법이 아니라 따뜻한 한 그릇의 마음이었구나. 성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법대로만 했다면 진우는 전과자가 됐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우는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26년 경찰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10만 원.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후면 내 방이 생긴다. 조금만 더 힘내자. 진우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별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성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진우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배고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우와 진우의 이야기는 증명했습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를 막는 건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한 끼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누군가의 배고픈 마음을 채워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